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벌써 우리는 3주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아레나 시뮬레이션은 여러분들과 천천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아레나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빨리 돌릴 줄 안다고 해봤자 어차피 뒤에 가면 많이 할 거고요. 이 아레나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런 상황 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구나, 여기서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보다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종류, 시뮬레이션 도대체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되는지, 그리고 동적인 것들, 그리고 계산이 되는 것들, 그리고 확률적인 것들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확률이 높은가라는 이야기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역동적인 모양들, 이런 것들이 더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이 많이 우리가 더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가지고 어떤 모델이 시뮬레이션 많이 돌아가는지까지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원래는 여러분들과 수작업으로 인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방향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 책 10페이지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수작업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로 돌리는 걸 지금 수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뮬레이션도 손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쉽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뮬레이션도 손으로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돌리냐, 우리 책 1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시뮬레이션, 이 사람이 시뮬레이션 솜씨 때문에 1733년에 귀족이 된 사람이에요. 시뮬레이션 할 줄 알아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바늘을 준비하고 탁자에 선을 그어요. 그리고 바늘 던진 횟수를, 바늘 이렇게 딱 준비해요. 바늘에 칩시다. 바늘 준비하고 탁자에 5칸씩,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둘, 셋, 넷, 이렇게 해갖고 5칸으로 나눠서 줄을 그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늘 탁자 위에 임의로 던지는 거죠. 바늘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탁자 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한다면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3번 떨어질 수도 있겠고, 여기 3번, 여기 2번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차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던지는 거야.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갈가치는 정확하지는 않겠죠. 계속 던질 때마다 달라질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 바늘 던질 때마다 계속 달라질 거잖아. 그러면 오차가 나중에 커지긴 커지겠지만, 이 회차를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오차는 작아질 거죠. 왜냐면 우리가 누적되니까요. 이 수치가 누적되니까, 이 수치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횟수가 많을수록 정확도는 올라가요. 그게 이해되세요? 시뮬레이션을 돌린 횟수가 많을수록 이 시뮬레이션은 정확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더 한 번 돌린 게 시뮬레이션이 정확할까요? 10번 돌린 게 시뮬레이션이 값 나온 게 더 정확할까요? 정확도는 10번 돌린 게 훨씬 더 있다 라는 거죠. 이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정확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손으로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구나, 이걸 수치적으로 다 계산해서 우리는 결과값을 확인해 보는 거죠. 이게 우리 책 10페이지, 11페이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폰의 바늘 문제라고 해서 다른 대조 변량이 있고 분산 감소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고요. 연속해서 우리가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때 컴퓨터가 이제 디지털 컴퓨터가 등장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좀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언어를 쓴단 말이죠. 컴퓨터가. 그래서 C++, C++, 뭐 C#, 자바, 메타랩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더 컴퓨터 복잡한 시스템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포트란이라는 범용 언어를 많이 써요. 예전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프로그램 작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처음에 포트란 이런 걸 많이 쓰다가 점점 더 이제 발전해서 통계 처리, 지원 패키지 이런 것들이 붙었죠. 처음에는 이제 언어만으로 다 이걸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 범용 언어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엄청 발전된 형태라고 하는데 이 어떤 종류의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가에 따라 그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시뮬레이션은 스프레드 소프트웨어도 사용하기도 하고 범용 프로그램 언어도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도 돌아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거의 이 스프레드시트 사용하는 거는 엑셀 같은 형태의 스프레드시트 사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어차피 우리는 대규모 동적 모델을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엑셀 같은 형태를 쓰기보다는 그런 언어적인 형태로 많이 시작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인터넷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처럼 클릭 뭐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는 수치로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범용 언어를 써서 이게 빠르고 오류도 작고 오류 발생도가 높았고, 하지만 유용성은 좋았다. 근데 이제 이런 지원 패키지들이 많이 나왔고, 이 지원 패키지를 위해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있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리는 스프레드시트가 있는데 범용으로 돌리기도 하고 스프레드시트를 돌리기도 하는데, 스프레드시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은 정적을 많이 돌린다, 동적을 많이 돌린다, 동적을 많이 돌린다고 했죠. 스프레드시트는 거의 정적인 모델일 때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 재정 시나리오 정해져 있어요. 역동적이지도 않아요, 많이. 그래서 이런 것도 돌아간다 까지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해서는 범용 언어들도 있고요, 스프레드시트 모델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정적 모델과 그 범용 언어는 기초적인 모델을 처음에 돌렸을 때 이렇게 많이 시작했고, 스프레드시트는 정적 모델을 많이 돌릴 때 시작했고, 그거 외에도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해서 지원 패키지도 필요하다 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연속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앞에는 우리가 범용 언어 프로그래밍을 시작했고, 이제 그런 언어적인 부분으로만 하다가 언어적으로 C++ 뭐 이렇게 다 코딩하는 거예요. 다 코딩해서 범용 포트란이라는 언어가 가장 많이 쓰였고, 그 포트란 말고도 C++ 이런 것도 많이 쓰였는데, 그거 위해서 지원 시스템들도 많이 나왔고, 지원 시스템 많이 나와서 도움이 됐지만, 그리고 스프레드시트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었다. 그거 외에도 프로그래밍 그렇게 시뮬레이션 언어 프로그래밍도 있지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언어도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그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쉽게 생각하면, 언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뭐 GPSS, SLX, 시만 이런 거 아레나 기반에 아레나 포함된 거거든요. 시뮬레이션 언어가
많이 등장했었는데 이게 그냥 시뮬레이션 언어는 이거 배워두시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릴 때 엄청나게 도움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법 좀 특성도 있고 여러분들 코딩하듯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더 발전된 형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쓰지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뮬레이션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시뮬레이터입니다. 사용하기가 매우 쉽고 그래픽적으로 매우 뛰어난 시뮬레이터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메뉴, 대화 형식에 의해서 운영되고요.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모델링 구조만 선택해서 연결하고 시스템 구성과 움직임에 따라 변화에 따라 구성 요소 동적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많은 시뮬레이터들이 매우 이 영역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유용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는 조금 유연하지 못하다. 실제적인 모델을 막 이렇게 한 수백 개가 막 이렇게 다 연결돼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줄여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줄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의 한계, 모델이 유효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많아요. 시뮬레이션 언어로 돌릴 수도 있고 고급 시뮬레이터로 돌릴 수도 있고요. 언어 프로그래밍으로도 돌릴 수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그러면 아레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레나는 고급 시뮬레이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용의 용이성이 들어가 있어요. 고급 시뮬레이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들어가 있고 메뉴 들어가 있고 대화 형식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모델링 구조 선택만 해가지고 연결하고 그렇게만 쉽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원한다면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범용 언어 프로그램 있죠. C++, C# 이런 것들도 구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래픽 시뮬레이션 모델링, 모듈, 템플릿 이런 걸 다 제공해요. 아레나.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아레나가 패널 이런 걸로 다 구성되어 있고 이 템플릿을 다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능 조합만 하시면 돼. 이게 뭐지? 이 모듈에서 불러오면 되나? 이 모듈에서 불러오면 되나?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적으로만 된 프로그래밍도 아니고 시뮬레이터로만 된 프로그래밍도 아니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레나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림 지금 보시면 이 아레나의 이 계층적 구조인데요. 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계층으로 고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저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왜 필기가 안 되지? 저수준. 이게 뭐냐면 어떤 거에 대한 모델링 왜 이렇게 필기가 안 되죠? 모델링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링 수준. 모델링을 얼만큼 고수준을 하는지, 모델링을 얼만큼 저수준을 하는지. 그래서 모델링이 어느 수준에도 아레나는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편한 거예요. 모델링이 엄청 복잡하게 시뮬레이션 우리 시스템을 모델을 하겠죠. 그 모델을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도 우리 인터페이스는 같고요. 모델을 엄청 쉽게 만들어도 인터페이스는 같아요. 그래서 이 아레나를 계층 구조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계층적인 구조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델링이 유연성을 유지해야 되면 이 계층적인 구조에서 어떤 순간에서도 이 유연성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 보면 모델링 유연성을 그냥 시뮬레이터만 하면 모델링 유연성을 믿을 수 있나? 왜냐하면 전체적인 모양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레나는
계층 구조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큰 계층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표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시뮬레이터는 앞에서 아까 우리 아레나 그냥 시뮬레이터 있죠. 그 돌리기만 하는 거. 그거에서 그냥 모델링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현을 했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진다. 모델이 유연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유연성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레나는 어떻게 했냐? 이 모델링 큰 것도 다 구조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계단식으로 작은 것도 표현할 수 있게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게 계층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블럭이라든지 엘리멘트라든지 패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이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패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수준의 모델, 저수준의 모델링, 고수준의 모델링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게 아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거죠. 그래서 이 계층 구조를 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아레나밖에 아직은 없고요. 아직 없다기보다는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직접 아레나 프로그램 사려면 2천만원, 3천만원 합니다.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못 돌릴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가져와서 회사에서 돌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사셔서 언제든지 이걸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레나 자체에서는 워낙 이렇게 아레나가 심한 회사 거거든요. 그래서 심한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듈도 만들 수 있고요. 시스템을 모듈화 한다고 했죠. 우리가 회사에서 있는 시스템을 모듈화해서 모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듈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대부분 나와 있는 시스템은 형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속 포장하는 거, 서비스 센터, 뭐 광업, 자동차 제조업, 패스트푸드, 산림자원 관리 모든 산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얘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 유연성이 엄청난 거죠. 사실 저희는 템플릿 사용하는 모델링 하는 게 가장 초점일 거예요. 그런데 뭐 이 10장 정도 가면은 우리 10장까지는 나가지도 않아요. 10장까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도움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10장 같은 데 가보면 모델 직접 어떻게 생성하는지까지도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그거 보고 만들면 돼. 따라가면 가면 돼. 그리고 이 아레나가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동적 애니메이션을 지원한다는 거죠. 동적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지원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들은 이런 모양의 우리가 순서 여기 A 서비스, 여기 A 직원, B 직원, 출구, 입구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다 넣는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 간 동선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게 거의 끝인데 아레나가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3D 그래픽, 비즈니스 대시보드 이런 걸 표현해서 요 밑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사람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A 이렇게 계산대 다 넣을 수 있어요. 사람 여기서 일하고 있는 모습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나가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나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진짜 돌리고 있으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엄청나게 도와준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사람이 B 직원이 갑자기 몰릴 때가 있어요. 막 이 사람이 여기 막 기다리고 있어요.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돌릴 때 이걸 안 보면은 이게 얼만큼 기다리는지도 어느 순간에 기다리는구나 이것도 판단 못 하거든요. 결과치 안 좋게 해석해봐야 다시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봐야 여기 걸리는구나 여기가 문제인 걸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아레나 모델링은 계속 시간에 따라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시간을 보고 있으면 멈추는 시간도 보이고요. 그리고 줄을 쓰는 시간도 보여요. 그리고 천천히 돌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통합된 지원도 가능한 거. 그래서 이 아레나가 여기 계층 구조와 유연성도 높고요. 그리고
동적 애니메이션도 지원한다는 거.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페이지 연결.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아레나에 대해서 조금 어떤 게 좋은가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언제 사용하는지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거예요. 이렇게 아레나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되고요. 아레나는 프로그램만 이해해도 내가 어떻게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링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도 이해가 조금 될 거예요. 뭐 광업도 할 수 있고 패스트부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좋은 거는 계층 구조를 표현해서 진짜 우리 모델이 실제 모형과 같이 실제와 같이 유연성을 가지고 모델의 유연성도 용이성도 사용도 용이하고 유연성도 높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시뮬레이션 전체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레나의 장점이다까지 이해했고, 그 아레나의 장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것에 사용하는지 한 번 더 얘기해보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언제 사용하는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언제 사용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시뮬레이션 언제 사용할까? 이 시뮬레이션은 아까 우리 설명해봤지만 우리가 미리 실제로 돌리기는 힘드니까 미리 돌려보거나 컴퓨터를 이렇게 돌려보는 거잖아. 언제 사용하는가? 이 시뮬레이션이 발전한 건 50년, 40년,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 성능, 정교함도 진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왜냐면 뭐 프로그램도 발전했고 컴퓨터도 발전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사실 예전에 사용되는 시기와 지금 사용되는 곳과 예전에 사용되는 곳은 엄청나게 달라요. 진짜 너무나게 달라요. 왜냐면 프로그램 자체도 엄청나게 발전했거든. 초창기 시뮬레이션이 처음 나온 초창기는 50년, 60년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비싼 거야. 너무 비싼 공구, 특수한 도구, 일단 시뮬레이션 자체가 비싸. 그렇다 보니까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 매우 비싸고 특수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그래서 어디서만 이렇게 돈 많이 드니까 대기업에서 했죠. 대기업에서. 그 당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어디서 썼냐면 항공사, 철강회사 이런 데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썼다? 우리 처음에 어떤 언어 썼어요? 포트란 이게 어셈블리어거든요. 컴퓨터의 완전 기본 언어예요. 이거 사용해서 진짜 시뮬레이션 복잡한 거 개발해서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뭐 $1,000, $600 이상 소요가 되는 대규모 컴퓨터에서 시행됐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날 기술자들의 책상에 있는 PC는 60년대 대규모 컴퓨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죠.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진짜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초창기가 이렇게 왔었죠, 시뮬레이션은. 그래서 진짜 대기업들, 그리고 사용하기 매우 고가의 장비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고가의 컴퓨터도 필요했고 특수 교육도 필요했고 어셈블리 공부도 했어야 됐고 처리 시간 비용만, 컴퓨터 사용 시간 비용만 시간당 $1,000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만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형성기 때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컴퓨터는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죠. 이때 여러분들도 아시죠?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컴퓨터를 쓰는 건지. 그리고 컴퓨터도 저렴해졌어요, 이전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때까지도 대기업들이 거의 다 썼단 말이죠. 대기업들이 전부 다 이 시뮬레이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썼고요. 이 시뮬레이션은 거의 엄청난 문제가 터져야지 이게 시뮬레이션 해야 되겠구나, 다 돈 써놓고 나서 시뮬레이션 써야 되겠구나, 그때 고려 대상이 됐죠. 그래서 왜 썼냐면 어디에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문제 식별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점검하고,
그리고 판정, 어떻게 이게 문제가 일어났는지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전에는 자동차, 기존에는 대기업들 우리 뭐 비행기 이런 철강에서 했다면 이제 좀 더 대중화되는 거죠. 자동차, 항공사, 항공우주산업.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항공우주산업 이런 데 생각해보세요. 터지고 나서 맞기에는 너무 비용이 크잖아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도 너무 떨어지고 믿음, 신뢰 우리가 쌓아놓은 것도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영화 보면 이러잖아요. 우리 성공 확률은 32%입니다. 성공 확률은 63%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시뮬레이션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돌려보니까 63번 되는 거고 37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라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동차 라인 했어요. 와, 우리 자동차 그 기아의 그 영상 저도 보셨나요? 저도 봤거든요. 유저인가? 그 기아에서 그 동네를 다 먹여 살리고 있대요. 기아 라인 때문에 25,000명의 일자리가 생성되고 그 생성되니까 그 외에 이제 식당 시설, 기반 시설 들어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기아차 안 타면은 간첩이래. 근데 그 라인을 따기 위해서 얼마 정도 드냐? 기본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이 들어. 1억 달러. 몇 10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100억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만약에 했는데도 그게 결과치가 안 나. 생산량도 안 나. 그러고 나서 우리의 손해는 그럴 바에 시뮬레이션 돌려보자. 결과치 쳐다보자.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시뮬레이션. 우리 책 16페이지에도 이 시뮬레이션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시뮬레이션 중요하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애들 뽑아라. 업자 가르쳐 달라. 이러니까 시뮬레이션 학계에서도 산업공학, 경영과 표준 과목으로 됐어요. 진짜 표준 과목. 무조건 필요한 과목. 그리고 대학에서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기업에서 원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연구자들이 시뮬레이션 잠재력을 접하게 됐죠. 최근에는요, 기업에 이제 거의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 PC를 쓰는 기업들은 이걸 다 돌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도입됐고요. 시뮬레이션은 이전까지 80년대 이전까지는 아직도 실패한 프로그램을 왜 잘못하는지 찾고 있었다는 거고, 생산 시작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막 요구했다는 거죠. 왜 시작하기 전에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시뮬레이션. 그래서 미리 하자. 그럴 때 되니까 이제 80년대 좀 되니까 대기업들이 시뮬레이션 가치를 인식했고, 그리고 몇 개 회사들은 자본 투자 승인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무조건 돌려야 된다 라고 아예 필수사항을 만들었고, 아직 이때까지는 거의 소규모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발전하자 라는 상황이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이 최근까지 해서 우리가 잠깐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연속해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